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SVB발 파산 폭풍에 대해서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현재까지 금융시장 상황 좀 업데이트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2008년 금융 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네,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 자금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일단은 한숨 돌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우려도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이 자금 지원을 약속해주면서 네. 급한 불은 꺼진 듯 보이는데요. 네. CS의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유동성 부족과 보유 채권 가치 하락이라는 같은 원인을 공유하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유동성 위기라는 공통점이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이제 금융위기의 시발점은 항상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위기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유동성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은행이 공교롭게도 두 은행이 전혀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또 다른 은행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걸 지켜봐야겠죠. 예,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들이 이제 금융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건데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뭐 조용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을 예로 들어서 보면 이 채권 가격이 뛰고 또 금리가 하락하는 등 일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기도 했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 수습 방안이 나오면서 안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제 한 채권 딜러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물론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 올리는 빅스텝은 못하겠지만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국내 은행권의 또 다른 여파는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당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바로 네. 특화은행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특화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네. 특화은행을 설명드리자면 이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소비자에게 이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지급 결제와 같은 그 일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문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서 특화은행들이 이 경기 변동과 리스크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약점들이 노출된 건데요. 이 특화은행 설립은 앞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국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논의하던 정책입니다. 네. 네, 국내 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특화은행의 이른바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엄밀하게 말하면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네. 근데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화은행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 특화은행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지 뭐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롤 모델이라고 했던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게 됐으니 그렇죠. 네, 특화은행 설립에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업계의 대체적인 생각들입니다. 예.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파산한 그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특화은행의 건전성이나 아니면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태스크포스 관계자도 그 일부 특화은행을 예로 들면서 지급결제 은행 같은 경우에 그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한 은행의 경우엔 자산 건전성 충격을 분산하기 어렵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화은행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 일반 상업은행이나 일반 투자은행들은 사실 취약한 그 벤처 사업이라든가 뭐 엔젤 투자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몸집이 무겁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화은행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 특화은행의 문제점은 이게 유동성 위기에 좀 취약하다.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바로 좀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더 이제 취약점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게 취약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은행의 네. 경우에는 경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강도 긴축 상황에서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제 은행의 자금 사정이 다른 곳보다 더 크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네. 또 대형 은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도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이 정확한 신용 평가가 어렵다고 전해지고요. 또 일부 부문에서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평가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은행 가운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SBB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던 은행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네. 그 앞서 금융위원회가 네. 은행권의 새로운 플레이어, 그러니까 매기를 등장시킴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방안으로 제시됐던 게 스몰 라이센스, 그리고 소규모 특화은행,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추가 인가해주거나 네. 아니면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대전시의 경우에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했는데요. 네. 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까지 포함됐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충청권 지방은행도 특화은행처럼 네. 실리콘밸리은행을 롤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대전시는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실리콘밸리은행을 차용한 한국벤처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네,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대전시가 추진하던 지방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또 대전시는 물론 이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생긴 거는 맞지만 큰 지장은 없다면서 일단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금융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은행이기도 하고요. 네. 또 벤처 투자에만 이게 집중하는 만큼 다양한 수익 모델이 없어서 이 안정성과 관련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백화점식으로 거대 선단으로 움직이는 일반 은행들, 상업은행들이 하기에는 그 고약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은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결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고강도 금융 긴축 상황이 좀 길어지는 상황에서 특화은행은 필요하지만 네. 그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자칫 건전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화은행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아니면 이제 소규모 은행의 취약 구조와 같은 좀 부작용들을 연구한 다음에 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국 차원에서 한 논의에서도 이제 특정 부문의 여신에만 집중하는 그 특화은행을 예로 들면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갖추게 하는 등 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특화은행 설립 구상에 이제 사실상 약간의 변수랄까요? 걸림돌이 좀 생긴 셈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당국이 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지요? 네, 이제 금융위원회 측은 건전성 위험이나 소비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온 문제고, 그리고 국민 효용 증대와 안정성 문제 등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금융위는 또 어제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서 추진 중인 그 스몰 라이센스와 특화은행 도입 논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당시 어제 금융위는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스몰 라이센스와 같은 이 경쟁 촉진 방안들이 같은 과거에 이제 처음 추진하던 그 네. 상황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제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 그 또 시그니처 은행까지 네.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는 있는데 이제 미국이 신속하게 또 예금자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런 만큼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금융 당국이 보고 있고요. 또 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추진하던 기조에 맞춰서 6월 말까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게 어떤 또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이 될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